합니다. 뉴스를 보면 요 그 몇 년 동안 되게 좀 그 뭐 10대 뭐 범죄 뭐 이런 그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특히 10대 소녀들이 막 뭐 친구를 막 납치해서 뭐 감금해서 뭐 폭행을 하고 뭐 성매매를 시키고 막 이런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이제 폭력적 사건들을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이제 듣다 보면 어떻게 어린 여자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어떤 탄식과 놀람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격성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남성에게서 더 많이 관찰이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고 도덕성이 높아지면서 공격성이 이제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우리의 상식인데, 요즘 발생하는 어떤 잔인한 공격적 범죄는 사춘기도 지난 어떤 10대 후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공격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공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상식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에 비해 좀 더 공격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남자 아이에 비해 여자 아이는 공격적이지 않다. 뭐, 이런 우리 상식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아요. 아동기의 어떤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에 따른 공격성 차이를 이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1살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거의 똑같이 공격적이다라고 해요.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만 1세 아기들의 경우에 여자아이들이 놀이 집단을 주도했을 때 장난감에 대해서 더욱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해결이 실제로 더 많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두돌된 아기들, 만 2세 아기들도 남자 아이들이 주도한 집단을 여자 아이들이 주도한 집단보다 장난감이 부족했을 때 좀 더 협상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요 만 1, 2세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 한 뭐 2년 반, 그러니까 뭐 2.5세 혹은 만 3세 요 사이가 되면 공격성에서 성과 관련된 차이가 보다 분명해진다라고 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공격성을 보이지만 이제 공격성의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공격성을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신체적인 힘 그리고 언어적인 위협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또 보복하는 것도 남자아이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반면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좀 신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공격성은 뭐 예를 들면 뒷담화, 그리고 냉대하기, 막 모른 척하기, 따돌리기, 나쁜 말하기, 뭐 이런 거. 이제 신체적인 힘보다는 좀 관계를 깨트리는 평판을 나쁘게 하는 식의 방식으로 이제 공격성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관계적인 공격성이 결코 어떤 남자아이들의 보이는 신체적인 공격성에 비해서 더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상처를 주는 거는 이제 똑같으니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격성이 표현되는 형태는 다르지만 여자라고 해서 덜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더 공격적이다라고 믿는 이유는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외연적, 그러니까 즉 신체적 공격성에 초점을 훨씬 많이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은 관계적 공격성이니까 조금 더 은밀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 이제 고려하지 못하고 또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는 상식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많은 연구들이 여자아이들도 공격적인데 얘는 여자는 주로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 요즘 보면은 뭐예요? 그 조폭 뺨치는 무서운 10대 언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막 신체적 공격도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그 아까 말한 만 2.5세에서 3세가 되면 공격성의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태어나서 뭐 한 3년 정도 이 시간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유형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유형화, 성전형화는 뭐 남자는 남자답게, 뭐 여자는 여자답게 해서 자신의 어떤 성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두 돌이 되면 자신이 여잔지 남잔지 확실히 알게 되고요. 그 자신이 여잔지 남잔지 알게 됨과 동시에 어떤 그 성에서 기대되는 행동들을 이제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면서 여자아이는 조금 더 여자아이다운 행동을, 남자아이는 이제 남자아이다운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유형화 혹은 성전형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모님은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그 놀이하는 방법, 놀아주는 방법이나 제공하는 장난감에서 차이를 많이 둡니다. 부모님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와 놀 때 조금 더 거칠게 놀고 아들보다 딸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아우 기집애가, 아우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아우 싸납게 놀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또한 남자아이들은 주로 뭐 로봇, 총, 뭐 탱크, 칼, 뭐 이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주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장난감들을 더 많이 제공을 받고 은근히 사내아이를 두었을 경우에는 좀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라고 은근히 격려받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이로 하여금 뭔가 강한 힘과 신체적인 공격성을 갖는 것이 바로 남자다, 뭐 이런 성도식을 발달시키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이랬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그 한 자녀가, 그러니까 외동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형적인 어떤 성도식, 남자는 남자답게, 뭐 여자는 얌전하게, 뭐 여자답게 이런 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성도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죠. 또한 미디어에서 뭐 걸크러쉬 이런 데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터프하고 뭐 강하고 남자에 못지않는 힘을 지닌 어떤 여성에 대한 동경을 또 막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성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성유형화와 어떤 사회학습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현재 그 10대 소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어떤 신체적 공격성 범죄는 아마도 과거에 비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자아이의 이런 외연적 공격성, 이런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억제가 좀 줄어드는 것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공격성과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갖고 있는 어떤 좀, 잘못된 상식? 나이가 들면 공격성은 뭐 줄어든다? 그러니까 철이 들면 나아진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요것도 살펴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공격성은 분명히 상당히 안정된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격적인 걸음마기 유아.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5개월에서 한 그 만 3세 사이에 그 시기를 이제 걸음마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되게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그런 아기는 5살이 되었을 때, 만 5세가 되었을 때 공격적인 행동 여전히 하고요. 또 그 여러 나라에서 뭐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미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집단을 이제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종단 연구를 실시를 했는데, 만 3세에서 10세 사이에 되게 변덕스럽고 막 까칠하고 막 공격적인 이제 행동을 이제 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그 보통보다 정상보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은 이후의 삶에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혹은 좀 반사회적인 경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유명한 예가 이제 휴스맨에 의해서 22년 동안 600명의 참가자들을 이제 추적 연구한 그 연구가 되게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매우 공격적인 아이다라고 평가된 그 만 8세 아이를 보면 30대가 되었을 때 되게 적대적인 30대로 자라났고요. 특히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때리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집단에 적용되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은 만 5세 정도가 지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뭐 뺏거나 때리는 행동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어려서도 유별난 공격성을 지닌 아이는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커서도 공격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크면 나아질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지나친 낙관적 사고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조금 공격성을 촉진하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공격성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오늘도 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